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늘 새벽 발생한 3차례 지진은 대부분 주민이 느꼈을 정도입니다. 에리카 세리 시장은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는 광산지역 폐수시설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77에이커 넓이의 연못과 같은 폐수 저수 시설에서 상당량의 독성 폐수를 이미 유출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특정 업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영업을 허용합니다. 제4차 확산이 시작된 동부 지역이 주목되지만 동시에 미국은 세계에서 백신 접종 성적이 최고입니다. 자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자가 생기는 최근 왜 사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방관을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나옵니다. 또 안전한 한도에서 피해자를 돕는 훈련을 시키는 그룹의 활동도 홍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 계획에는 인종적 균형과 도시 인근 여성을 배려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협회 MLB가 조지아주 투표법을 비난하면서 애틀란타에서 열리기로 한 올스타 게임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밝히자 공화당과 민주당 반응이 반대입니다. 아마존이 회사를 비난한 2명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협회 여우조연상을 받자 전문가들은 오스카상 수상에 분명히 다가갔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어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더라 하더라도 지진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일어난 시간에 전부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3번 전부 분명하게 느꼈는데 보통 때 저희가 이제 지진을 말씀드릴 때 진앙지 그리고 진도를 말씀드리는데 보통 때의 그 진도에 비해서는 오늘 지진이 조금 확실하게 느껴져서 특히 이제 3번째는 진도가 4.4였는데 이러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크게 놀랐을 정도입니다. 저의 경우는 분명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앙지가 잉글우드 그래서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토렌스 분들도 많이 느끼셨고요. 2번의 4.4 진도가 일어나기 전에 그게 이제 4시 45분경이었습니다. 그 30분 안에 그 전에 2번의 3.3과 2.5의 지진이 먼저 같은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진앙지가 호손에서 1마일 정도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프레리 앤 센츄리 블루버드가 진앙지니까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땐 또 여름이 오고 지진이 조금 오고 하면 항상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데 다른 큰 걱정이야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그 대비할 그 문제고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생명 이후에 걱정해야지 될 혹시 그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주택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 보험을 드실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진 보험에 대해서 지진 보험 그다지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최소한 것을 보호를 받고 하는 그런 케이스에는요. 그러니까 지진 보험을 꼭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될 정도의 진도였습니다. 한 7시경이 되니까 에릭 가셀이 LA 시장이 이제 전부 보고를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플로리다주인데 이 멀리 플로리다주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 물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국 각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동네 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플로리다주의 마네티 카운티의 파이니 포인트 워터 그 웨이스트 워터 저수지 폐수를 딱 담아놓는 곳인데 위에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는요 완전히 그 주변이 아니라 그냥 딱 정말로 연못처럼 그 연못치고는 너무 크죠. 한 77에이커 된다고 하니까 깊이가 25피트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붕괴될 위험에 있다는 겁니다. 그 구멍이 뚫린 것을 봤어요. 그냥 금간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뚫린데 한쪽 벽에 구멍이 뚫려서 당연히 그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돌로도 그 밖에 이제 다른 물질로도 시도를 했는데도 그것을 그게 터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압력이잖아요. 수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으려도 해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폐수를 이미 굉장히 많이 뭐 수백만 갤런 이상을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광산 그 인산 그 광산 인산염이 있겠네요. 인산염, 광산, 거기에 있는 그 폐수,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미 그 베이에, 그 플로리다 베이에 그 방출을 했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환경보호론자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몇 분 안에 6억 갤런의 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플로리다 그쪽 지역이 홍수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가 됐고 인근 주민은 당연히 대피했고요. 그 물이 쏟아지면은 지금 깊이가 25피트가 되기 때문에 20피트 정도는 물이 확 그냥 퍼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로 지금 물을 빼내고 있는데 펌핑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오늘부터 오렌지 낮은 거죠. 퍼플에서 레드에서 오렌지까지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렌지 내려오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저 스타디움 같은 데는 오픈을 했는데 물론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는 뭐 오렌지다 했는데 카운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그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으면 주법이 우선하는 것처럼 본인이 살고 있는 주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 영화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그밖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부활절이었어요. 네, 뮤지엄, 동물원, 수족관 이런 곳이 이제 50%까지 손님이나 관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5%였었죠. 그리고 이제 운동시설은 25%, 지금 10%였습니다. 그 밖에 이제 미국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카드룸, 뭐 어떤 그 게임을 하는 룸, 엔터테인먼트 센터도 25%. 술집이요. 바가 여기에 문제인데 음식을 서브하지 않는 술집은 아웃도어만, 실내는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요. 그것도 아침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술집인데 밤 10시면 문 닫아야지 돼요. 그리고 테이블도 밖에서 허용을 하는데
8피트 거리를 두고 서브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로서리 스토어의 경우는 권고 자체는 이제 4월 15일까지는 50%만 손님을 맞이하십시오 하는데 그 법 자체는 지금 오렌지로 내려와서 75%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고 사항이 50% 4월 15일까지 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백신 그 접종이 거의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50% 손님만 맞이해 주세요 하는 거고 와이너리와 맥주 제조 뭐 그런 그 사이트에서는 실내에서 손님을 2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곳들 예를 들어서 바, 술집, 뭐 스포츠 바도 있고 하는데 텔레비전 세트는 야외에 둬야지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공연 같은 것은 당연히 금지하고요. 뭐 식당이 되었건 뭐 라이브 공연을 주말에 하시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야지 되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지금 변이 바이러스,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의 4분의 1 발생자는 캘리포니아주거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이런 것도 넉넉해졌고 또 이제는 백신 접종도 쉽게 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지 되는데 알 수 없으니까요. 그 변이 바이러스의 경로를 지금 미국에서 좀 위험한 곳은 그 동부거든요. 미시건주를 포함을 해서 뉴욕주도 그렇고 뉴잉글랜드 같은 곳이 굉장히 그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다른 지역은 플로리다주도 조금 위험한 곳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한 번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전체 주민의 32%, 두 번 다 접종 받으신 분들은 1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와 4차 감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른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물론 이미 일부 지역에서 일부가 아니라 미국 전국적으로라도 볼 수 있죠. 4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아직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이 많이 좋아져서요. 하루에 300만 명이 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75%까지 인구의 성인의 접종을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미국 이외의 다른 개발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지금 4차 감염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부터는 16살 이상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미국이 백신 접종이 지금 어느 정도로 좋은가 하는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쭉 볼 때 미국 말씀드린 것처럼 75%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백신 확보량과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했을 때 3개월 걸린다고 하면요. 칠레가 백신 확보 그 사이에 빨리 했네요. 4개월. 영국이 5개월. 영국은 굉장히 지금 확산 이 우려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캐나다는 10개월 걸린다고 하고 브라질도 10개월. 유럽연합 전체를 평균을 내면은 1년. 중국도 1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평균은 1년 8개월, 러시아가 1년 9개월, 사우스아프리카는 이게 정말 10년이 걸린답니다. 그 사이에 maybe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지 전혀 다른 형태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좋다는 것.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았잖아요. 인구가 몇백만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성인이 접종을 받으려면 미국이 3개월 걸리는데 이스라엘 6개월 걸려요. 영국보다도 1개월 더 걸리네요. 해서 아무튼 지금 이 정도
세계적인 평균은 1년 8개월이니까 21개월입니까? 21개월인데 미국은 그나마 이렇게 굿뉴스가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앞부분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 뭐 어떤 경우는 혐오 범죄가 아닌 케이스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왜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석들도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피해자를 피해 현장에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지금 2주일째 재판 열리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재판도 시작됐고요. 그리고 뭐 미국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안이 되겠죠. 잠시 뒤에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리버사이드에서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시던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요, 그 아니죠. 이분은, 네, 맞네요. 취에 맹. 이분이, 결국은 그 길에서, 뭐 흉기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용의자 체포됐고요. 현장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여성 용의자입니다. 사상무기 사용으로 얼마 전에도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하거든요. 왜 풀려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 감옥도 많은 사람을 가둘 수 없고 웬만하면은 풀어준다던가 이런 형태의 법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사이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골든 에비뉴하고 just 그 스톤월 드라이브 바로 그 북쪽 그 지점에서였답니다. 굉장히 그 건강해 보이셨는데요. 이 64세의 이분이 용의자는 23살의 달린 스테파니 몬토야라는 여성입니다. 지난번에 그 체포됐었을 때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여성을 로컬 그 쇼핑센터에서 공격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에는 아직까지는 경관이 특정하게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공격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무차별 공격 같은 것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아마 그렇게 그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포됐을 때 케이스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도 예전 같으면은 이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타겟으로 한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선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피해자다 하면은 타겟 공격인가?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막 그 의견을 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공격을 당하는데 왜 그 도와줬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공격받을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도와줬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앤드류 양. 지난번에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그 앤드류 양, 지금 이제 뉴욕 시장 선거에 나가는데 앤드류 양이 그 페리 타고 가다가 누군가 동행하던 기자가 공격당하는 것을 딱 나서서 했더니 그 공격자가 나 당신 알아 호감이야 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멈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은 있었지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공격당할 때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다 어떠한 흉기를 갖고 있고 이런 폭력에 가담해서 뭔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이러한 방관자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숨지는데도 완전히 매를 그냥 폭력을 받는데도 왜 방관을 하는가. 어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 뉴욕의 아파트먼트 앞에서 에이션 아메리칸 여성이 교회 가다가 필리핀계 여성이셨죠. 그분이 이제 길에 완전히 그냥 길에 내동댕이 쳐서 뭐 배를 발로 차고 이분 뭐 골반이 다 상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지난주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가운데는 뭐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는 문을 닫기까지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뉴욕 경찰국에서 아무도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바이스탠더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긴 얘기를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니까 쭉 써놨는데 한마디로 결론이 이런 겁니다. 누구를 뭐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도요. 그 자신의 그 정체성과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이때의 아이덴티티는 뭐 소셜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나 혼자만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체성. 저 사람과 내가 연관이 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축구 팬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 누가 길에서 막 다쳐요. 막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럴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저지를 입고 있다던가 하면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막 달려가서 도와준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리버풀이라든가 그 서로 라이벌이잖아요. 그런 팀의 저지를 입고 있으면 안 간다. 이래서 사람들이 동질성 내지는 나와 같은 정체성이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큰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뉴욕에서의 에이션 아메리칸과 또 조지 플로이드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검사가 경찰 그 폴리스 오피서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백인 경관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관의 변호팀이 조지 플로이드가 약을 복용을 했었고 심장 질환도 있었기 때문에 숨졌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전혀 이 사람이 목졸림을 9분 29초 동안 한 것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경관들은 경찰국장까지 포함을 해서 별로 이 쇼빈 그 백인 전 경관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도 많은 바이스탠더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바이스탠더들은 주로 이제 흑인이었기 때문에 백인 경관이 하는 일을 내가 가서 개입을 해? 라는데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뭐 차별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뭔가 불편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텐데 이 케이스가 바이스탠더들이 왜 있었는가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비디오를 찍은 지금 19살이 된 그 젊은 그 여성에게 심정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밤에 자다가 펄떡펄떡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일어나서 조지 플로이드에게 사과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그런데 나보다도 사실은 그 옆에서 9분 29초를 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백인 경관들이 뭔가를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관이고 같은 동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역시 그 백인 경관들의 마인드에도 그 흑인 위조 지폐를 썼다는 용의자와 동료인 백인 경관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것들이요. 이 정체성 같은 거. 만약에 백인 경관이 맞았으면은 당연히 뭔가 개입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경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해서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을 보니까 요즘에 그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주변에 길에서 그냥
허망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허망하게 숨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바이스탠더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그 그룹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그룹이 이제 이름이 있던데요.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5Ds라고 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D자로 시작되는 그 5가지 전략인 거예요. 바이스탠더들이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길 가던 사람들이, 사이드 워커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해서 첫 번째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주의를 딴 데로 막 돌리고 그 뭔가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는 가해자를 조금 집중력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디스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병을 던진다던가, 물병 맞아서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잖아요. 그리고 덩치가 큰 사람이 대표로 좀 이렇게 개입을 해본다든가,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뭐 델리게이트라고 해서 대표자라고 해서 또 D죠. 그리고는 이 두 가지가 안 될 때는 찍어라. 찍을 때 그 사진을,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길 이름도 찍고, 또 물론 안전거리는 유지하면서 본인이 이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는 그 피해자에게 나중에 허락을 받고 포스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방관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같은 사건도 줄어든다는 것도 이제 간접적인 효과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그게 이제 다큐멘트고요. 찍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는 딜레이. 조금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몸집도 작고 겁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에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멀찌감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한 뒤에 함께 그 피해자와 같이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5번째가 direct, 직접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때는 항상 당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라. 우리가 LA 그 폭동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총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 가다가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줘라. 절대로 거기에 대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의 어떠한 뭐 관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가 직접 피해자일 때뿐만이 아니라 피해 당하는 사람을 볼 때도 뭔가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인 것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미국 사람들, 미국 사회의 어떠한 풍토이기는 한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이 같은 폭력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뭐 이런 그런 그 제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가 넘는 기간 산업은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조 달러가 넘는 기간 산업이 되니까 내용이 방대하지 않겠어요. 또 주말에 열심히 기자들이 여기저기를 연구를 한 결과 뭐 폴리티코라든가 아니면 뭐 영국 매체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기간 산업이니까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는 하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요, 리밸런싱하는 이 투자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기간 산업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을 한 소수 인종과 여성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 기간 산업, 다리 놓고 뭐 놓고 하는, 뭐 열차 놓고 하는 그 기간 산업, 눈에 보이는 철 가지고 막 하는, 두드리고 하는, 쇠 가지고 뭐 돌 가지고 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기간 산업이 성공하려면 사람에 대한 기간 산업도 해야지 되는데, 사람에 대한 기간 산업이나 길에 대한 기간 산업이나 미국이 모두 낙후했다는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납성분이 있는 파이프라인, 그것을 통해서 납성분이 있는 물을 먹게 되니까요. 이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게 지역적인 안배가 많잖아요. 무슨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자 동네는 뭐 수도관도 깨끗하고 뭐도 좋고 그렇잖아요. 공원도 깨끗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흑인 어린이들이 아주 그 낙후한 이런 납성분이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물을 먹는다. 이렇게 될 땐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그 건강, 경쟁력이 나빠지는 것이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그러한 것들이 축적이 돼서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지불을 해야지 될 헬스케어 비용도 많아진다. 이 같은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프랭클린의 뭐 뉴딜이라든가 아니면 존슨 대통령의 이 민권에 관한 법의 이번 기간 산업을 비교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주택 옵션 같은 경우도요. 소수 인종이 주택을 구입하기 조금 쉽게 하고 뭐 부자 조닝법 뭐 이런 건 있잖아요. 아무리 부동산 그 법에서 이런 것을 막았다 하더라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 그리고 공공주택에도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것.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도 2조 뭐 몇천억 달러 되는 데서 1억 달러 정도는 지금 그 커뮤니티 차원에 배당을 해놨습니다.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블랙 칼리지와 대학에 2천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마이너리티 재단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장애인들에게 한 그 4천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 케어기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설명을 폴리티코는 붙이더군요. 지금 케어기버 다른 사람들 뭔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도와주시는 케어기버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하는데 케어기버 가운데는 소수 인종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을 안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도시 인근 여성들도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집에서 돌봐야지 되고 그리고 뭐 거리도 조금 뭐 멀고 하는 데다가 부모님까지 돌봐야지 되고 여성이냐 남성이냐 해서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여성이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그 현실적인 미국 사람들이 계산해 보면은 미국의 남녀 임금 차이도 많고 등의 이유로 누군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이들 학교 못 가고 일 못하는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돌보고 이제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죠. 그 세금 인상 같은 것에 비난을 하고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건데 하니까 1년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세금 인상하고 그리고 기업 그 소득세를 35% 하던 것을 21%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려놨으니까 그것을 28%까지 올린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당파적으로 일을 하네라고 얘기하는데 당파적이다 할 때는 그 환경 문제와 연관해서요. 전기 자동차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 안에 뭐 흑인 칼리지에 돈을 지원한다든가 흑인 칼리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요. 물론 그 바이든 그 행정부가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 시대에도 있었고 오바마 시대에도 있었고 모든 대통령마다 다 있기는 있어요. 다만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건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많이 늘린 건데 그것도 정치적인 면이 당연히 있죠. 정치인인데 그리고 도시 인근 여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 입은 여성들을 도와준다 하는 것도 당연히 정치적인 겁니다. 2018년도에 미국 하원이 다수당이 되는 데는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2년 동안 지켜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말이나 태도나 정책이나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민주당에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 그 민주당 상원 선거에도 도시 인근 애틀란타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표를 많이 줬잖아요. 바이든 그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정치 과정인데 그 정치 과정이 소수인종,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이번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야? 이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그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역시 경제와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아마존은 워낙에 이제 큰 기업이니까 항상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왜 전해드리냐면은 미국에 이런 기구가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본인이 부당해고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떠한 어필을 하고 그곳에서는 답을 줘야지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미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국 노조관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곳인데 아마존에서 지난해 이제 2명의 직원을 해고를 했어요. 에밀리 커밍햄 그리고 메런 코스터 지난해 4월 달에 두 분이 해고가 됐는데 이분들은 아마존을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걸 비난한 게 아니라 창고 직원 같은 분들이 너무 환경이 나쁜 데서 일한다. 이분들은 창고 직원이 아니에요. 디자이너입니다. 아마존의 두 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게나 일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존이 그 해고를 했고 이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서는 부당해고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우리가 역사가 우리 편에 있다. 우리가 역사 편에 있었어. 올바른 편에 있었어. 윤리에도 맞고 법에도 맞고 우리의 행동이 옳았어라고 기뻐하시는데 아마존의 대변인은요. 우리는 모든 직원의 회사에 대해서 비판을 할 권리를 존중을 합니다. 작업 환경에 대해서 비판을 할 권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내부 정책에 맞게 해야지 됩니다. 그 내부에 어떤 팔러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정책에 맞게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테이트먼트 나온 것은 그 정도고요. 그리고 주말에 보니까 제프 베조스가 굉장한 그 부자잖아요. 아마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워싱턴 포스트도 갖고 있고 하는데 본인이 인정을 하더군요. 아마존에 특히 이제 그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난번에 14시간 동안 화장실 못 가고 딜리버리를 했어야지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형태든 뭐 스케줄이 그렇게 짜졌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우리 딜리버리맨들이 병에 차 안에서 소변을 봤어야지 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뭐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아마존은 이래서 야단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아마존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커스터머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회사다. 처음에 초창기는 그것이 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존이 저도 토요일에 오후에 배달을 시켰는데 어제 일요일인데도 가져다 줬어요.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헤드폰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헤드폰에 이렇게 헤드폰이 보통 이렇게 작게 돼 있잖아요. 여기 꼽는 바로 이것을 했더니 토요일 오후에 했는데 일요일에 왔다니까요. 그런 것은 커스터머로서 참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나면은 직원들도 할 수 있는 한 잘 대우를 해주고 또 그런 기업들이 아주 장기적으로는 오랜 동안 지탱을 하기는 하더군요.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래서 아마존은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MLB예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인데 뉴스가 지금 시간대별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조지아주의 투표법이 공화당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분증도 확인을 하고 우리가 투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계나 아니면 민주당은 그런데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부정선거가 나오지가 않았고 다 이해를 할 만한데 그런데 선거 시간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투표함을 뭐 부재자 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을 줄이고 그리고 그것도 공화당 지역에는 많이 배당을 하고 민주당 지역에는 안 그렇고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알려진 대기업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이 우리 애틀랜타 올스타 게임을 다른 곳으로 가야지 되겠어라고 하고 바이든이 그걸 지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구를 보이콧하라고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굉장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뭐라고 하나요? 책임을 다하네 리더로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은 지금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업이 정치에 개입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기업이 왜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또 시간을 줄였다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미치 매코넬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간 정말 줄였다니까요. 7시부터 7시까지 해서 9시부터 5시까지라든가 어떤 조건절을 붙인다든가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지금 보니까 마르코 루비오도 마찬가지로 올스타 게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메이저리그의 헤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거스타 골프장 무슨 예를 들면 멤버십 유지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멤버십을 유지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도 또 이거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 내지 않으면 선수들이 흑인이 많잖아요. 우리 보이콧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또 팬들의 생각도 반영을 하는 조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이 야구 같은 경우는 쿠바 페더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과도 쿠바 같은 경우 야구가 워낙 강한 곳이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축구가 됐던 야구가 됐던 팬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MLB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해서 그런저런 것들 다 감안한다 정치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뒤에서 이렇게 늘 바라보면은 결국은 여론인 겁니다. 기업도 왜 기업이 정치를 하냐고 하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네 물건 안 사고 라이벌 회사 물건을 산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유권자, 사람이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조지 플로이드 재판에서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조지 플로이드의 사인은 심장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약물보다는 산소 부족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배우 조합에서 윤여정 씨, 미나리 이제 여우조연상을 줬는데 이것은 오스카로 가는데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배우협회는 작품상이 없습니다. 오스카는 작품상이 있지만 배우협회이기 때문에 앙상블이라고 해서 그 영화 자체의 배우들의 앙상블 하는데 미나리도 후보에 들어갔는데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The Trial of the Chicago 7 아주 티피컬한 재판 이런 영화인데 이게 또 이제 다크호스로 또 된 거예요. 그랬는데 주연 남자 배우에는 스티븐 연 씨도 들어갔고 그리고 윤여정 씨가 조연 들어가서 조연 하나를 받은 거거든요. 이 배우협회는 5가지인가밖에 없어요. 물론 텔레비전 쫙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주연 조연 배우들이 다 color of people인 거예요. 소수인종인 거예요. 백인이 아닌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배우협회에서 상을 받으면 아카데미에 받는다 안 받는다 몇 %다 있지만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지난해 기생충의 경우는 뭔가를 못 받아서 이러면 아카데미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배우협회에서 앙상블상 작품상이나 마찬가지인 이걸 받고 나서 아카데미의 작품상을 받았다 하는 게 있고요. 이 윤여정 씨의 이 상 자체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4월 25일이에요. 아카데미 시상식.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KF92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패스포트 없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요. 강혜신이었습니다.